조금만 달려도 호흡이 딸려서 달리기가 어려워요. 조깅할 때는 괜찮은데 인터벌 할 때나 대회에 나가서 빠르게 달릴 때 헉헉 호흡이 몰아치고 숨이 너무 차서 숨 쉬느라 목까지 아파요. 코호흡을 해야 한다는데 코로만 숨 쉬는 건 너무 어려워요. 코호흡을 꼭 해야 하나요?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해보셨나요? 저도 러닝할 때 호흡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찾아보니 내한테 맞게끔 자연스럽게 호흡이 이루어져야 된다. 호흡은 다 틀려요. 서로 다 틀려. 산소 섭취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폐활량이 큰 사람이 있어요. 개개인의 차이가 있는 거야. 그걸 딱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하면 안 돼. 자기한테 맞는 호흡이 있는 거야. 전문가분들은 항상 이렇게 정해진 호흡법은 없다.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맞게 호흡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호흡한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저는 더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처럼 달릴 때 호흡이 어려우셨던 분들을 위해 더 효율적으로 호흡하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방법들을 활용해 보시면 편하고 쉽게 호흡하면서 더 오래, 더 빠르게 달릴 수 있게 되실 거예요. 먼저 달리다 보면 헉헉 숨을 헐떡이게 되는데 왜 그런 걸까요? 달리다 보면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호흡하고 싶지만 호흡이 흐트러지고 빠르게 호흡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몸에서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배출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달리기를 하면 우리 몸에서 이산화탄소가 생성되고 특히 운동 강도가 젖산력치를 넘어서면 이산화탄소 생성이 급격하게 증가해요.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혈액 속의 산성도가 높아지는데 우리 몸은 혈액의 산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뇌에서 신호를 보내서 더 깊고 빠르게 호흡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도록 해서 숨을 헐떡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숨이 차지 않고 달릴 수 있을까요? 더 효율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 3가지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기본이 되는 거는 꾸준히 마일리지를 쌓아나가는 거예요. 초보라면 당연히 조금만 달려도 숨이 차지만 꾸준히 달려나가신다면 심폐지구력이 좋아지고 호흡에 사용되는 근육들이 강화되고 한 번에 들이마시는 호흡량이 늘어서 호흡 효율이 좋아지고 점점 더 호흡 능력이 좋아진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첫 번째 방법은 숨을 내쉴 때 끝까지 내뱉어 주는 거예요. 한번 자연스럽게 호흡을 들이쉬었다 내쉬어 보세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숨을 내쉬어 보세요. 숨이 조금 더, 밤숨 정도 더 내쉬어지시나요? 이렇게 숨을 내쉬고 남은 공기량을 ELB라고 하는데 숨을 충분히 내쉬면 ELB가 낮아지고 횡격막이 더 위로 올라와서 볼록한 형태가 돼요. 그래서 숨을 더 깊게 내쉬어서 횡격막을 볼록한 형태로 만들면 이후에 숨을 들이쉴 때 횡격막이 더 크게 하강하고 더 큰 압력이 생겨서 같은 노력으로도 한 번에 더 많은 양을 호흡할 수 있게 돼요. 즉 1회 호흡량이 더 커지게 돼요. 달리다 보면 들이쉬는 숨은 우리 근육이 능동적으로 일을 내서 횡격막, 늦가끈 수축이 자동적으로 작동하게 되지만 내쉬는 숨은 호흡에 집중하지 않으면 짧아지기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숨을 짧게 내쉬면 남은 공기량, ELB가 커서 다음 숨을 들이쉬는데 더 힘들어져요. 즉 같은 양의 공기를 들이쉬려면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발을 내딜 때 한 번씩 후후 내뱉으라고 또 얘기를 해요. 한 번씩 깊게 조금 내뱉으라 후후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시 리듬을 잡고 그렇게 가라고 얘기를 하죠. 권은주 감독님도 호흡법에 대해서 정해진 호흡법은 없지만 한 번씩 후후 내뱉으면서 리듬감을 잡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 방법은 흉곽을 늘리며 호흡하는 방법이에요. 한번 가슴과 배에 손을 올리고 크게 3번 호흡을 해보세요. 해보시면 가슴이 올라가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걸 흉식호흡이라고 하는데 흉식호흡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호흡에는 유효숨과 헛숨이 있어요. 헛숨은 공기가 기관지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얕은 호흡으로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가스 교환에는 거의 기여하지 않는 비효율적인 호흡이에요. 그리고 유효숨은 공기가 폐 하부까지 가는 깊은 호흡으로 실제로 가스 교환에 기여해서 유효숨의 비율이 높을수록 환기 효율, 같은 양의 호흡으로도 더 많은 양의 가스를 교환하는 능력이 좋아져요. 그런데 흉식 호흡을 하면 상부 위주의 얕고 빠른 호흡을 하게 돼서 호흡 횟수만 늘고 가스 교환은 부족한 비효율적인 호흡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유효숨을 늘리려면 흉곽을 넓히며 복식 호흡을 해줘야 돼요. 갈비뼈 아래 부분에 양손을 올려보세요.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양손을 양옆으로 밀어내듯이 흉곽을 늘려주시고 다시 숨을 내쉬면서 흉곽을 좁혀주세요. 이렇게 호흡하는 걸 평소에 시간 날 때마다 혹은 그냥 걸어서 이동할 때 연습해주세요. 이렇게 호흡을 하면 기관지를 넘어 폐포까지 공기를 보내줘서 환기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호흡에 사용되는 근육,
흡기근을 강화하는 훈련을 해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호흡을 하는 데는 횡격막과 늑각근이 활용돼요. 이 근육들이 강할수록 더 적은 노력으로도 같은 양의 호흡을 할 수 있게 돼요. 이런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흡기근 훈련 기구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런 기구 없이도 몇 주간의 훈련으로 이런 흡기근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재밌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어요. 한 실험에서 실험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6주 동안 주 5회 A그룹은 요가 호흡을 훈련하게 하고 B그룹은 호흡근 훈련기구를 사용하게 하고 C그룹은 특별한 훈련을 실행하지 않았어요. 실험 전후의 최대 흡기압, 최대 호기압, 최대 자바람기를 측정했는데 결과를 보니 요가 호흡을 훈련한 그룹이 이 세 지표의 증가폭이 가장 커서 기구 없이도 호흡근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 실험에서는 다음 요가 호흡법을 아침, 오후 10분씩 수행했어요. 빠른 날숨 45회, Your chin 오른쪽 in 코로 느린 slightly 들숨, and close the right nostril with your thumb. Inhale through the left nostril. 들숨 정지, Close. 왼쪽 코로 Open 더 the 느린 right 날숨. and exhale smoothly. Inhale here. 이걸 반복해 주는 거예요. 저도 요가 호흡은 처음 해봐서 낯설고 어려웠지만 하다 보니까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호흡해야 하는지, 호흡 방법에 대해서 습습 후후 2대2 호흡을 해라. 이런 설명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이 습습 후후 호흡법은 과연 효과적일까요? 저는 저한테 중강도로 느껴지는 페이스로 조깅을 할 때는 습습 후후 2대1로 호흡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벌 훈련을 하는 날 숨차게 빠르고 달리고 있을 때 아니면 대회에 나가서 내 한계치로 달리고 있을 때 이렇게 숨이 턱끝까지 찼을 때 습습 후후 이런 호흡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고 헉헉 숨을 빠르게 몰아쉬게 됐어요. 또 슬로우 조깅 존투러닝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숨을 쉬다 보면 2대2보다 훨씬 더 길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습습후 호흡법은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달리다 보면 운동 강도, 거리, 경사도, 기온에 따라서 요구하는 산소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자 현재 수준에 맞는 호흡법을 찾아가야 돼요. 달리는 상황에 따라서 호흡을 다르게 해줘야 돼요. 저는 슬로우 조깅, 존투러닝을 할 때는 3대3이나 4대4. 이보다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조깅을 할 때는 2대2. 스피드 훈련을 할 때는 이렇게 2대1로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2대2로 항상 고정된 호흡법을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상황에 맞는 일정한 리듬을 찾아서 호흡을 하면 더 깊고 규칙적으로 호흡을 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2대2로도 달려보고 3대3으로 2대1로도 달려가 보시면서 상황별로 본인에게 자연스러운 리듬을 찾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코호흡을 하면 좋다던데 맞을까요? 우선 코호흡을 하면 더 깊은 호흡을 유도하고 더 적은 호흡으로도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내보낼 수 있어서 러닝 효율이 더 좋아져요. 또 온도, 습도를 조절하고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코호흡에 적응된 러너는 환기효율이 더 좋다고 해요. 근데 초보 러너들은 일상생활을 할 때나 슬로우 조깅을 할 때는 코호흡을 할 수 있어도 코안은 통로가 좁고 굴곡지기 때문에 운동 강도가 점차 높아지면 공기 흐름의 저항이 세져서 충분히 훈련되지 않으면 코로만 호흡하는 게 매우 어려워져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초보 러너인 경우에는 충분히 마일리지가 쌓이기 전까지는 코와 입을 동시에 사용해서 충분한 호흡을 하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만약 호흡에 적응하는 연습을 시작하신다면 슬로우 조깅, 존투러닝을 하면서 저강도에서부터 연습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강도에서 연습을 할 때도 처음에는 코호흡만으로 끝까지 지속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초반에 코호흡을 사용하다가 코로만 호흡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오면 코호흡과 입코호흡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으로 바꿔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헉헉 숨을 헐떡거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지 잘 알게 되셨죠? 러닝할 때 후후 숨을 깊게 내뱉으면서 리듬을 찾아주시고 평소에 흉곽을 늘리면서 호흡하는 방법이나 소개드린 요가 호흡법을 연습해보세요.
점점 더 빠른 속도에서도 편한 호흡으로 달릴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저는 지난주 주말에 10km 대회에 나갔는데 7, 8km 정도 달렸을 때 다리는 아직도 달릴 수 있는데 숨이 너무 차서 힘들었어요. 숨이 너무 몰아쳐서 목까지 아프고 가슴도 아파서 결국은 후반부에 페이스를 줄여야 됐어요. 목표한 기록이 있었는데 달성하지 못하게 돼서 아쉽고 너무 연습이 부족했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호흡에도 더 집중하면서 달려봐야겠다 해서 여러 정보들을 찾아보고 소개해드렸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하게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꾸준히 달려나가면 자연스럽게 호흡근이 단련되고 나만의 호흡 리듬을 익히게 되고 유산소 능력이 좋아지고 러닝 이코노미가 개선되면서 더 안정적으로 호흡하면서 달릴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팁으로 활용하시면서 그래도 꾸준히 러닝을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고요. 또 러닝하실 때 야외에서 달리신다면 자외선 때문에 백내장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러닝복을 꼭 착용하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